할머니, 나 그냥 도망가면 안 될까요? 마지막 말은 거의 울음소리였습니다. 금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침착하게 유지했죠. 전화를 끊고 나서 금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금수는 오래된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과거의 군 문서들과 암호 교본, 그리고 고장난 군용 단말기를 꺼냈어요. 단말기는 오래전에 작동을 멈춘 상태였지만 금순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손녀의 군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또 할머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까요? 잠시만 그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연립주택 2층 작은 안방에서 양금수는 오늘도 변함없이 30년 넘게 함께해온 한영 타자기를 정성스럽게 닦고 있었습니다. 77세의 나이에도 허리는 꼿꼿하고 손놀림은 여전히 빠르고 정확했죠. 타자기의 검은 키들 하나하나를 닦는 모습은 마치 오래된 전우를 어루만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또 그거 닦으세요? 22살 손녀 이은지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대학교 4학년인 은지는 곧 있을 로테크 입소를 앞두고 며칠째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이 아이가 말야, 기계라는 건 정성을 들여야 오래 쓸 수 있는 거란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금수는 타자기 옆에 놓인 오래된 군복 사진을 가리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진 속 젊은 금수는 깔끔한 군복 차림으로 사단장 옆에 서 있었어요. 그 시절 금수는 사단장 비서관으로서 타자와 암호 업무를 담당했었죠. 할머니도 옛날에 군대 다녔잖아요. 무서웠어요? 은지가 사진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로테크 입소를 앞두고 있는 은지에게는 군대라는 곳이 여전히 미지의 세계였거든요. 무서웠다기보다는 금수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70년대 군 부설 통신학교를 졸업하고 사단장 비서관으로 일했던 그 시절이 떠올랐어요. 남자들만 가득한 군대에서 여자로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정확하고 빨라야 했죠. 군대는 말야, 그 안에도 정치가 있고 사람 사는 곳이야. 하지만 뭔가 부당한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진실을 기록해야 해. 그래야 나중에라도 바로잡을 수 있거든. 금순의 목소리에는 어떤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은지는 그런 할머니를 보며 조금은 안심이 되었어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강해질 수 있을까요? 너는 이미 충분히 강한 아이야. 다만 그 강함을 언제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아가는 거지. 금수는 은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들려오는 텔레비전 소리가 두 사람의 대화를 잠시 멈추게 했어요. 뉴스에서는 군 관련 소식이 나오고 있었죠. 요즘 군대도 많이 바뀌었다고 하던데. 은지가 중얼거리자 금순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여전히 군대 이야기만 나오면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았어요. 바뀐 건 겉모습이고 사람 사는 건 다 비슷해. 중요한 건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야. 금수는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된 금고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과거의 군 문서들과 암호 교본, 그리고 고장난 군용 단말기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왜 아직도 있어요? 언젠가 필요할 날이 올지도 모르니까. 할머니는 항상 준비하고 살았거든. 은지는 할머니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뭔가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은지가 자기 방으로 들어간 후 금수는 혼자 앉아 오래된 사진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사단장과 함께 찍은 사진, 통신실에서 암호를 해독하던 시절의 모습들이 담긴 사진들이었죠.
그때의 금수는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사단장이 필요로 하는 모든 문서를 완벽하게 준비했고 어떤 암호든 해독해냈어요. 그런 실력 때문에 사단장의 신뢰를 받았고 많은 비밀들을 알게 되었죠. 밤이 깊어가자 금수는 타자기 앞에 앉아 몇 자 적어보았습니다. 여전히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내일이면 은지가 입소하는구나. 금수는 혼잣말을 하며 타자기를 덮었습니다. 손녀가 앞으로 겪을 일들을 생각하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아직은 그저 평범한 할머니의 걱정일 뿐이었죠. 이른 아침 은지가 큰 배낭을 메고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로테크 입소 당일이었죠. 금수는 일찍 일어나 손녀를 위해 김밥을 싸고 있었어요. 할머니, 너무 일찍 일어나셨어요. 좀 더 주무시지 그랬어요. 괜찮다. 할머니는 원래 새벽잠이 없어. 옛날 군대 있을 때 습관이 남아있나 보다. 금수는 김밥을 도시락통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어젯밤 내내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손녀가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르는 불안감 때문이었죠. 할머니, 저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너는 할머니 손녀잖아. 금수는 은지의 어깨를 토닥이며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예상치 못한 걱정이 자라고 있었어요. 은지가 집을 나선 후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금수는 집안일을 하며 평소와 다름없이 하루를 보내려 했지만 계속 손녀 생각이 났어요. 오후 늦게 은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무사히 입소했어요. 여기 시설도 생각보다 좋고 사람들도 괜찮아요. 그래, 다행이구나. 몸 조심하고 힘들면 언제든 전화해. 전화를 끊고 나서 금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이틀 후 은지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목소리가 많이 달랐어요. 할머니, 왜 그러니? 목소리가 이상하다. 아니에요. 그냥 좀 힘들어요. 은지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금수는 즉시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어요. 무슨 일이야? 할머니한테 말해봐. 조교님이 저한테만 유독 심해요.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저만. 은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우진 조교가 첫날부터 은지를 눈여겨보더니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있었거든요. 작은 실수라도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 더 가혹하게 벌을 주었어요. 그 조교가 뭐라고 하는데? 별거 아닌 일로도 혼내고, 어제는 야간 구보를 하는데 제가 넘어졌거든요. 그랬더니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은지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금수는 전화기를 꽉 쥐었어요. 더 말해봐. 할머니가 들어줄게. 무릎을 다쳤는데도 계속 뛰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저를 바보라고 하고 할머니 나 그냥 도망가면 안 될까요? 마지막 말은 거의 울음소리였습니다. 금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침착하게 유지했죠. 은지야, 할머니가 내일 면회 갈게. 그때까지 참아. 알았지? 네. 할머니. 전화를 끊고 나서 금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금수는 오래된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과거의 군 문서들과 암호 교본, 그리고 고장난 군용 단말기를 꺼냈어요. 단말기는 오래전에 작동을 멈춘 상태였지만 금순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이제 좀 써먹을 때가 온 건가. 금수는 혼잣말을 하며 단말기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70년대에 사용하던 군용 통신 장비였지만 기본 구조는
지금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금수는 일찍 일어나 옛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오세필 씨? 나 양금순이야. 금순이, 오랜만이네. 어떻게 지내? 오세필은 금순의 옛 동기로 현재는 국방사이버보안협력팀 고문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세필아, 부탁이 하나 있어. 이 옛날 군용 단말기 좀 고쳐줄 수 있어? 그게 뭔 소리야? 지금 시대에 그런 구식 장비를 왜? 급한 일이야. 손녀가 군대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좀 알아봐야 할 게 있어. 금순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오세필은 그런 금순의 모습을 처음 봤어요. 알았어. 오늘 오후에 가져와. 뭔 일인지는 그때 자세히 들어볼게. 전화를 끊고 나서 금수는 타자기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빠른 속도로 무언가를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의 움직임은 여전히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타자기 위에 올라간 종이에는 은지가 당하고 있는 일들이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날짜, 시간, 구체적인 상황들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죠. 마치 증거 자료를 정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기록이 힘이야. 이건 할머니가 옛날부터 해온 일이거든. 금수는 혼잣말을 하며 타이핑을 계속했습니다. 그때 다시 은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오늘은 더 심해졌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저를 바보라고 하고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은지의 목소리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금수는 가슴이 아팠지만 목소리는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은지야, 할머니 말 잘 들어. 내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그 조교가 잘못된 거야. 하지만 할머니, 여기서는 조교가 절대적이에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럼 할머니가 도와줄게. 조금만 더 참아. 정말요? 할머니를 믿어. 할머니가 뭘 할 수 있는지 아직 모르지? 금순의 목소리에는 뭔가 다른 힘이 있었습니다. 은지는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느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금수는 다시 타자기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빠른 속도로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마치 작전 계획을 세우는 것 같았죠. 그날 오후 금수는 오세필을 만나러 갔습니다. 오래된 군용 단말기를 들고 가면서 마음속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손녀를 건드린 게 너희들 실수야. 금순의 눈빛이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77세의 평범한 할머니가 아니라 과거 사단장 비서관이었던 양금순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오세필의 작은 사무실에서 금수는 오래된 군용 단말기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70년대 군 부설 통신학교에서 사용하던 것과 똑같은 모델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아직도 가지고 있었어?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건데. 오세필이 단말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40년이 넘은 장비였지만 보관 상태는 양호했어요. 사단장님이 퇴임하실 때 주신 거야. 언젠가 쓸 일이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날이 온 것 같아. 금순의 목소리에는 묘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오세필은 금순을 40년 넘게 알고 지냈지만 이런 모습은 처음 봤어요. 그런데 이걸 왜 고치려고 하는 거야? 손녀 일이라고 했는데. 일단 고쳐줘. 그 다음에 설명할게. 오세필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단말기를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주요 부품들은 아직 살아있었고 몇 가지 연결 부위만 교체하면 될 것 같았어요. 1시간 후 단말기에 전원이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화면이 깜빡이며 켜졌어요. 와, 정말 살아났네. 그런데 이걸로 뭘 하려고? 국방부 내부 행정망에 접속해 보려고. 뭐? 오세필이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미쳤어? 그건 불법이야. 세필아,
내 손녀가 훈련소에서 가혹행위를 당하고 있어. 그 조교가 어떤 놈인지 알아봐야 해. 금순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세필은 금순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래도 이건 아니야. 요즘 보안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알아? 그래서 너한테 온 거야. 너 지금 국방사이버보안협력팀 고문이잖아. 오세필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금순의 부탁을 들어주고 싶었지만 위험한 일이었어요. 금순아, 이렇게 하자. 내가 정식 경로로 알아볼게. 훈련소에 아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정식 경로로는 한계가 있어. 그들끼리 감싸고 돌 거야. 금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단말기 앞에 앉더니 익숙한 손놀림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야, 잠깐. 뭐 하는 거야? 하지만 금순의 손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40년 전에 익힌 암호 해독 기술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화면에 접속창이 떠올랐습니다. 금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오래된 비밀번호를 입력했어요. 설마 아직도 5460으로 잠가놨나? 놀랍게도 접속이 되었습니다. 국방부 행정망의 일부 시스템이 여전히 옛날 보안 체계를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 오세필이 화면을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40년 전에 내가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걸 도왔거든. 기본 구조는 그때와 똑같아. 금수는 침착하게 말하며 계속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훈련소 관련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강우진, 23세. 찾았다. 화면에 강우진 조교의 인사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부모 정보, 학력, 군 복무 기록까지 상세히 나와 있었어요. 부모가 군 고위층 인맥이네. 아버지가 군수업체 대표고. 금수는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 강우진의 과거 징계 기록까지 찾아냈어요. 이놈 예전에도 후임 괴롭힘으로 문제 있었구나. 그런데 왜 조교가 됐지? 아마 뒷배가 있어서 그런 것 같네. 오세필도 화면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명백한 특혜였어요. 금수는 더 파고들어 훈련소 내부 보안 카메라 시스템에도 접근했습니다. 놀랍게도 실시간 영상까지 볼 수 있었어요. 이건 너무 위험해. 발각되면 큰일 나. 하지만 금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훈련소 내부 영상에서 은지를 찾아냈어요. 다른 훈련생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었죠. 저기 있네. 우리 은지가. 금순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강우진 조교가 나타나는 게 보였어요. 화면 속에서 강우진은 은지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다른 훈련생들은 그저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저 개새끼가. 금순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오세필은 그런 금순을 보며 소름이 돋았어요. 금순아, 이제 그만해. 너무 위험해. 하지만 금수는 오히려 더 집중했습니다. 훈련소 내부 통신망을 해킹해서 익명 계정을 만들었어요. 뭘 하려는 거야? 실시간 생중계를 해보려고. 금수는 훈련소 내부망에 새로운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강우진의 가혹행위 장면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기 시작했어요. 미쳤어.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야. 오세필이 말렸지만 금수는 이미 실행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훈련소 내부 컴퓨터들에 하나둘씩 중계 영상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강우진이 은지를 괴롭히는 장면이 그대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다른 간부들도 이 영상을 보게 될 거였어요. 이제 숨을 수 없을 거야. 금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텍스트 메시지 하나를 보냈어요. 최중령님, 아직도 사단장 책상에 사탕 숨기시나요? 이 메시지는 훈련소장 최중령에게 직접 전달됐습니다.
40년 전 최중령이 소위 시절 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누가 이걸 보내는 거야? 훈련소에서는 이미 비상이 걸렸습니다. 내부망이 해킹당했고 실시간 중계까지 되고 있었거든요. 금수는 단말기를 끄고 오세피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손녀를 건드린 게 너희들 실수였어. 그날 밤 훈련소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강우진의 가혹행위 영상이 내부망에 퍼졌고 모든 간부들이 이를 보게 됐어요. 금수는 집에 돌아와 타자기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기록이 힘이야. 이건 할머니가 40년 전부터 해온 일이거든. 타자기 소리가 조용한 밤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77세 할머니의 48시간 복수전이 시작된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훈련소장 최중령은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일어난 일 때문에 한숨도 못 잤거든요.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비서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소장님, 큰일 났습니다. 간부회의실로 급히 오시라고 하는데요. 뭔 일이야? 어젯밤 그 해킹건 때문인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모든 간부들이 모여 있어요. 최중령은 급하게 간부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 안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어요. 모든 컴퓨터 화면에 어젯밤 중계됐던 강우진의 가혹행위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부소장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내부망이 해킹당한 것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그 영상이 너무나 명확했다는 거였어요. 누가 이런 짓을 한 건지 찾아야 합니다. 보안팀에서는 뭐라고 해요? 그게 해킹 경로를 추적해 봤는데 흔적이 거의 없습니다. 마치 내부 사람이 한 것 같다고. 최중령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40년 군 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그때 한 참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소장님, 그런데 이상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메시지? 소장님께 개인적으로 온 건데. 최중령님, 아직도 사단장 책상에 사탕 숨기시나요? 라는 내용입니다. 최중령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몇 명 없었거든요. 그 메시지 다른 사람들도 봤나? 아니요, 소장님께만 온 것 같습니다. 최중령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그 시절을 아는 사람이 이 일에 관련되어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40년 전 최중령이 소위였을 때 사단장 비서실에서 몰래 사탕을 훔쳐먹다가 들킨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일을 목격한 사람은 양금순 비서관뿐이었죠. 설마 양금순 비서관? 최중령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77세의 할머니가 이런 고도의 해킹을 할 수 있을 리 없잖아요. 한편 강우진 조교는 자신의 숙소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자신의 행동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퍼진 걸 알게 됐거든요. 이거 완전히 끝났네. 어떻게 해야 하지? 강우진은 급하게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군수업체 대표인 아버지라면 뭔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 큰일 났어요. 제가 훈련소에서. 그래, 알고 있다. 이미 연락받았어. 당분간 조용히 있어. 내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이번 일은 평소처럼 쉽게 덮을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훈련소 전체가 술렁거리고 있었습니다. 훈련생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어젯밤에 간부들이 다 모였다던데 강조교가 뭔 일을 저질렀나 봐. 은지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강우진 조교가 나타나서
훈련을 시켰을 텐데 오늘은 다른 조교가 와 있었어요. 이은지, 너 오늘 훈련소장님을 뵈러 가야 한다고 하네. 동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큰일이 일어난 것 같았거든요. 1시간 후 은지는 훈련소장 사무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니 최중령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앉아보세요. 최중령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은지는 긴장한 채로 의자에 앉았어요. 이은지 훈련생, 훈련 중에 힘든 일이 있었죠? 예. 은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강우진 조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나요? 이제야 은지는 뭔가 일이 터진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게 솔직하게 말해도 됩니다.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요. 최중령은 은지에게 영상 몇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강우진이 자신을 괴롭히는 장면들이었어요. 이런 일들이 있었죠? 은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혼자 감당해왔던 일들이 모두 드러난 거였어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강우진 조교는 이미 조치를 취했고 훈련도 일시 정지입니다. 은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누군가가 도와준 것 같습니다. 매우 실력 있는 분이 말이에요. 최중령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은지에게 전화를 걸 수 있게 해줬어요. 은지는 급하게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갑자기 모든 게 바뀌었어요. 강조교가 사라지고 훈련소장님이 저를 불러서 그래, 다행이구나. 금순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마치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혹시 할머니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다만 정의가 실현된 것 같네. 전화를 끊고 나서 최중령은 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분명히 양금순 비서관이 관련되어 있을 거였어요. 하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죠. 그날 오후 훈련소에서는 강우진 조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금수는 집에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진짜 복수는 시작도 안 했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 금순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손녀를 괴롭힌 대가를 제대로 치르게 할 거였어요. 훈련소 조치 후 며칠이 지났지만 은지의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었어요. 몸은 훈련소에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었거든요. 할머니, 저 이제 정말 못하겠어요. 저녁 통화에서 은지의 목소리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강우진 조교는 사라졌지만 그동안 받았던 정신적 상처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어요. 왜 그래? 이제 괜찮아진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봐요. 뭔가 특별한 뒷배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강조교가 갑자기 사라진 것도 제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금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문제를 해결해줬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은지가 더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게 더 무서워요. 마치 저를 피하는 것 같아요. 은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군대라는 조직에서 혼자가 된다는 건 더 큰 고통이었거든요. 은지야, 조금만 더 견뎌봐. 할머니, 저 정말 못하겠어요. 차라리 그냥 포기하고 싶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금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날 밤 늦게 훈련소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은지가 훈련소 뒷산 절벽 근처에서 발견된 거였어요. 다행히 동기들이 빨리 발견해서 큰 일은 막을 수 있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환자 의식 잃었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응급차 사이렌 소리가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은지는 의식을 잃은 채로 병원으로 이송됐어요. 새벽 3시 금순에게 훈련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님, 이은지 훈련생이 응급 상황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금수는 급하게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손이 이렇게 떨렸어요. 병원 응급실에서 은지는 의식을 잃은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가 금순에게 설명했어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쇼크 상태입니다.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던 것 같네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금수는 은지의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녀의 창백한 얼굴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은지야, 할머니가 잘못했다. 할머니가. 금수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 군 생활을 하면서도 울지 않았던 금순이 무릎 꿇고 자책하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너를 지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들었구나. 훈련소장 최중령도 병원에 와 있었습니다. 그는 금순을 보자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최중령. 금순이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최중령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양금순 비서관님이신가요? 그래, 나야. 금순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위험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손녀를 지키려고 했어. 하지만 내가 너무 성급했나 보다. 최중령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40년 전 자신을 가르쳐 주던 그 비서관이 이런 상황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은지가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예전과는 달랐어요. 할머니. 은지야, 괜찮아? 할머니. 저 이제 정말 두려워요. 사람들이 무서워요. 은지는 할머니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습니다. 22살 대학생이 아니라 그냥 어린아이가 된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잘못했다. 할머니가 너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해서. 금순도 함께 울었습니다. 손녀를 위해 한 일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준 것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할머니, 저 이제 군대 그만두고 싶어요. 그래, 그만둬도 돼. 할머니가 있잖아. 금수는 은지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내 손녀를 이렇게 만든 놈들에게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해. 그날 오후 은지가 잠든 사이에 금수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가야 할 곳이 있었어요. 옛날 사단장이었던 이백준 장군의 무덤이었습니다. 40년 전 퇴임할 때 금순에게 남겨준 봉인된 문서들이 있었거든요. 장군님, 이제 그 문서들을 써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무덤 앞에서 금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오래된 금고 깊숙한 곳에서 봉인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봉투 겉면에는 이백준 장군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금순아, 언젠가 내가 부당함을 겪거나 내 가족이 위험에 처한다면 이 문서를 써라. 하지만 함부로 쓰지는 마라. 이것은 양날의 검이니까. 금수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40년 전 사단장 시절에 수집한 각종 비리 자료들이 들어 있었어요. 당시 고위 간부들의 비리, 훈련소 관련 부정부패, 그리고 현재 국방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의 과거 치부들까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죠. 이제 진짜 시작이야. 금순의 눈빛이 다시 차갑게 변했습니다.
손녀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에게 진짜 복수를 시작할 때가 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신중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할 거였습니다. 더 이상 은지가 다치는 일이 없도록 말이에요. 타자기 앞에 앉은 금수는 긴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국정감사위원회, 국방부 감찰실, 그리고 언론사에 보낼 편지였어요. 이번에는 완전히 끝을 낼 거야. 금수는 밤새 타자기 앞에 앉아 긴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40년 전 이백준 장군이 남긴 자료들을 바탕으로 완벽한 증거 문서를 만들고 있었어요. 손가락 움직임은 여전히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새벽 5시 마침내 모든 문서가 완성됐습니다. 국정감사위원회에 보낼 탄원서, 국방부 감찰실에 보낼 고발장, 그리고 언론사에 보낼 제보 자료까지 총 3벌이었어요. 이제 마지막 카드를 쓸 시간이야. 금수는 오래된 금고에서 이백준 장군의 친필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금수나, 언젠가 내 손녀가 부당함을 겪는다면 이 문서를 써라. 내가 40년간 모은 모든 증거가 여기 있다. 강우진의 아버지 강만수의 군납 로비 자료, 현 국방부 차관 김영철의 과거 여군 성추행 사건, 그리고 훈련소장 최중령의 부정 인사 개입까지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다. 금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장군님이 이미 모든 걸 예상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역시 장군님다워. 모든 걸 다 내다보고 계셨구나. 금수는 즉시 팩스기 앞에 앉았습니다. 첫 번째로 국정감사위원회 민원실에 자료를 보냈어요. 두 번째로 국방부 감찰실, 마지막으로 YBC 뉴스 탐사보도팀에 제보 자료를 팩스로 전송했습니다. 모든 팩스 전송이 끝나자 금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세필 씨? 나 금순이야. 금순아, 새벽에 웬 전화야? 지금부터 큰일이 일어날 거야. 언론에서 연락 오면 넌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 뭔 소리야? 무슨 일을 또 저질렀어? 내 손녀를 건드린 대가를 제대로 치르게 할 거야. 이번에는 끝까지 갈 거거든. 오세필은 금순의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40년 넘게 알아온 금순이지만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한편 병원에서는 은지가 악몽에 시달리며 깨어났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왜 그래, 은지야? 금순이 급하게 달려와 은지를 안아줬습니다. 꿈에서 또 그 조교가 나타나서 은지는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강우진 조교는 사라졌지만 정신적 상처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거든요. 괜찮아. 이제 모든 게 끝날 거야. 정말요? 할머니가 약속할게. 더 이상 아무도 우리 은지를 괴롭히지 못하게 할 거야. 금순의 목소리에는 강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은지는 그런 할머니를 보며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오전 10시 국정감사위원회에서 첫 번째 연락이 왔습니다. 양금수님이신가요? 저희가 받은 자료가 사실입니까? 네, 모든 게 사실입니다. 증거도 충분히 있고요. 이건 정말 큰일입니다. 당장 조사에 착수해야겠네요. 11시에는 국방부 감찰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보해 주신 자료 확인했습니다. 즉시 특별감찰팀을 구성하겠습니다. 정오가 되자 YBC 뉴스 탐사보도팀에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이 자료들이 정말 40년 전부터 보관해 오신 거라고요? 정말 놀랍습니다. 당장 취재진을 보내겠습니다. 금수는 모든 전화를 받으며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40년간 준비해온 순간이었어요. 오후 2시 훈련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정감사위원회와 국방부 감찰실에서 동시에 조사팀이 파견된 거였어요.
소장님, 큰일 났습니다. 갑자기 조사팀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최중령은 사무실에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뭔가 큰일이 터진 걸 직감했거든요. 무슨 조사팀이야? 국정감사위원회 조사팀이랑 국방부 감찰실 특별감찰팀이 동시에 왔습니다. 강우진 조교 관련해서 조사한다고. 강우진 조교? 그 일은 이미 처리했잖아. 그게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사팀에서 40년 전 자료까지 가지고 왔다고. 최중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40년 전 자료라는 건 분명 이백준 장군 시절 이야기였어요. 한편 강우진의 아버지 강만수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급하게 변호사와 상담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하죠? 갑자기 군남 로비 자료가 터져 나왔다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최악의 경우 구속 수사까지 갈 수 있습니다. 강만수는 주저앉았습니다. 40년간 감춰왔던 일들이 모두 터져 나오고 있었어요. 저녁 6시 YBC 뉴스에서 특별 방송이 나왔습니다. 국방부 훈련소 가혹행위 사건의 배후에 40년간 이어진 부정부패 커넥션이 있었다는 충격적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보자는 놀랍게도 77세 할머니로 과거 사단장 비서관 출신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스를 보던 은지가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텔레비전에 할머니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됐구나. 금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드디어 40년간 숨겨왔던 모든 것들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할머니가 정말 이 모든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 우리 은지를 지키려고 했어. 은지는 할머니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77세 할머니가 아니라 무서운 힘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였어요. 그날 밤 훈련소에서는 강우진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그의 아버지 강만수도 자택에서 검찰에 체포됐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요? 은지가 물었습니다. 아직 아니야. 이제 시작이거든. 금순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아직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었어요. 다음 날 오전 금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나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옷을 골랐어요. 40년 전 군복과 비슷한 색깔의 정장이었죠. 가슴에는 작은 태극기 브로치를 달았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은지가 침대에서 일어나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할 일이 남아 있어. 너는 여기서 쉬고 있어. 저도 같이 갈게요. 안 돼. 이건 할머니 혼자 해야 하는 일이야. 금수는 은지의 이마에 키스를 하고 방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40년간 보관해온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훈련소 정문 앞에는 이미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어제 뉴스가 나간 후 전국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거든요. 저기 오시는 분이 양금순 할머니신가요? 77세에 국방부 해킹을 했다는 그 할머니요?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금수는 당당한 걸음걸이로 훈련소 정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금순이 기자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또렷하고 힘이 있었어요. 저는 양금순입니다. 40년 전 이백준 장군 휘하에서 사단장 비서관으로 근무했고 현재는 평범한 77세 할머니입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금수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어떻게 77세 할머니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는지 말이에요. 금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저는 40년 전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거든요. 군대라는 조직 안에서 힘없는 사람들이 당하는 부당함을 누군가는
기록하고 증언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계획하신 일인가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할머니로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 손녀가 군대에서 당한 일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금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녀 이야기를 할 때만큼은 그냥 할머니가 되었어요. 내 손녀 하나 살리자고 이런 짓을 한 게 아닙니다. 제가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이유는 나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걸 누군가는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훈련소 안에서 차량 한 대가 나왔습니다. 오세필이 국방부 공용 차량을 몰고 온 거였어요. 금순아, 뭐 하는 거야? 오세필이 급하게 차에서 내려 금순에게 달려왔습니다. 세필아, 늦었네. 지금 국방부가 난리 났어. 장관님까지 나서서 이 사건을 직접 처리하겠다고. 그래, 그럼 잘 됐네. 금순은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오세필은 그런 금순을 보며 놀랐어요. 너 정말 무슨 생각이야? 이거 잘못하면 너도 큰일 날 수 있어. 나는 이미 각오했어. 내 손녀가 당한 일만큼은 반드시 바로잡을 거야. 그때 훈련소 안에서 여러 대의 차량이 나왔습니다. 국정감사위원회 조사팀, 국방부 감찰실 특별감찰팀, 그리고 헌병대까지 한꺼번에 도착한 거였어요. 양금순 할머니시죠? 저희 국정감사위원회입니다. 조사팀장이 금순에게 다가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할머니께서 제공해 주신 자료 덕분에 이 사건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할 건 없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때 헌병대에서 강우진과 훈련소장 최중령을 호송해 나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수갑이 채워져 있었어요. 강우진이 금순을 보자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이게 다 할머니가 한 일이에요? 금순은 강우진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내가 내 손녀한테 한 일을 생각해봐라. 저는 그냥 훈련을 시킨 것 뿐이에요. 훈련? 그게 훈련이었다고 생각하니? 금순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40년간 참아온 모든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어요. 최중령도 금순 앞에 섰습니다. 비서관님,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최중령, 넌 40년 전에도 그랬어. 항상 사후 처리만 하려고 했지. 미리 예방하려고는 하지 않았어. 최중령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40년 전 소위 시절의 자신이 떠올랐어요. 기자들이 이 모든 장면을 생중계하고 있었습니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77세 할머니의 복수가 마무리되고 있었어요. 양금순 할머니,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네.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도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그리고 젊은 친구들에게는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혼자 견디려고 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세상에는 여러분을 지켜줄 사람들이 있어요. 금순의 마지막 말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모인 시민들까지 모두 박수를 쳤어요. 할머니 최고세요. 정말 멋있어요. 시민들의 응원 소리가 훈련소 앞을 가득 채웠습니다. 금수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 병원에서 은지가 택시를 타고 도착했습니다. 할머니, 은지가 울면서 금순에게 달려왔습니다. 왜 왔어? 쉬고 있으라고 했잖아. 할머니 혼자 둘 수 없어요. 은지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기자들이 이 감동적인 장면도 놓치지 않고 촬영했어요. 이제 정말 끝났어요? 응, 이제 끝났어. 금수는 은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48시간에 걸친 복수가
드디어 끝난 거였어요. 사건이 마무리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은지는 병원에서 완전히 회복되어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군대로 돌아가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새로운 길을 찾기로 했거든요. 할머니, 편지 왔어요. 은지가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발신인은 국방부 인권위원회였어요. 뭐라고 써 있니? 금순이 안경을 쓰고 편지를 읽어봤습니다. 국방부 인권위원회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해달라고 하네. 정말요? 할머니가, 응. 군대 내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도와달라고 하네. 은지는 신기했습니다. 77세 할머니에게 이런 제안이 올 줄은 몰랐거든요. 할머니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다. 나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하지만 금순의 눈빛에는 새로운 의욕이 보였습니다. 아직 할 일이 더 남아있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때 은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그쪽 일을 해보고 싶어요. 너가? 왜? 제가 당한 일을 다른 사람들이 당하지 않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할머니처럼 강해지고 싶어요. 금수는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두려움에 떨던 모습이 아니라 의연하고 결단력 있는 모습이었죠. 정말 그럴 생각이야? 네. 군대는 그만뒀지만 군대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일은 할 수 있잖아요. 금수는 기뻤습니다. 손녀가 상처받은 경험을 바탕으로 더 성숙해진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두 사람은 함께 국방부 인권위원회를 방문했습니다. 위원장이 직접 나와서 맞아줬어요. 양금순 할머니시죠? 정말 영광입니다. 할머니 덕분에 군대가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과찬입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손녀분이시군요. 저희가 인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 관심 있으시면. 은지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정말 할 수 있어요? 물론입니다. 당사자의 경험만큼 소중한 건 없거든요. 그날부터 금순과 은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금순은 자문위원으로, 은지는 인턴으로 군대 내 인권 문제 해결에 나섰어요. 첫 주에는 여러 훈련소를 방문해서 간부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가혹행위는 절대 훈련이 아닙니다. 그것은 폭력이에요. 금순의 말에 간부들은 숙연해졌습니다. 77세 할머니의 말이지만 무게가 남달랐어요.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조교가 질문했습니다. 훈련생들을 여러분의 동생이라고 생각하세요. 동생을 어떻게 대하는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 거예요. 은지도 함께 나서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군대를 그만뒀지만 군대를 포기한 건 아니에요. 더 좋은 군대를 만들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활동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전국의 훈련소에서 가혹행위가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어느 저녁 집에 돌아온 금수는 오랜만에 타자기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증거 자료나 고발장이 아니었어요. 오늘의 기록이라는 제목으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또 한 명의 젊은이가 용기를 찾았습니다. 자신이 당한 부당함을 신고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세상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은지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뭐 쓰세요? 일기야. 앞으로 매일 쓸 생각이야. 무슨 일기요? 희망의 기록.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바뀌어가는 모습들을 기록하려고. 은지는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저도 일기 쓸까요? 그래. 너만의 방식으로 써봐.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각자의 일기를 썼습니다. 한 명은 타자기로, 한 명은 컴퓨터로 말이에요. 1년 후 금수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군대 내 인권 실태에 대해 증언하는 자리였어요.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국정감사위원이 질문했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제도를 바꾸는 것은 쉽지만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하실 건가요? 네. 제가 할 수 있는 한 계속할 겁니다. 증언을 마치고 나온 금순을 은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수고하셨어요. 고마워. 그런데 너는 오늘 무슨 일이 있었지? 오늘 새로운 제보가 들어왔어요. 또 다른 훈련소에서 문제가 있다고. 그래. 그럼 내일 가봐야겠네. 두 사람은 웃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77세 할머니와 23세 손녀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이야기였어요. 그날 밤 금수는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내가 손녀를 지키려고 시작한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줄 줄 몰랐습니다. 48시간의 복수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는 희망의 이야기가 되었네요. 타자기 위에서 글자들이 또렷하게 새겨졌습니다. 오늘도 기록하겠습니다. 말 못했던 진실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기록할 겁니다. 희망을. 창밖으로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어요. 77세 할머니와 손녀의 새로운 하루가 말이에요. 이렇게 사단장 비서관 출신 77세 할머니, 손녀의 훈련소 괴롭힘 48시간 복수전은 복수로 시작해서 희망으로 끝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